근데 월세 쪽도 해봤잖아. 근데 월세 쪽은 내 돈이 무조건 계속 들어가잖아. 내가 회사 다녔을 때 그렇게 소득이 높은 쪽도 아니었고, 그러면 내가 확 늘릴 수가 있었을까? 그리고 대출을 받아봐서 알겠지만 대출을 순차적으로 10개를 한 달에 한 번씩 10개를 못 받잖아. 돈도 없지만 그 10개를 못 받아. 그 말은 뭐냐면 나는 12년 뭐 그 정도 됐는데 매년 한 3채 4채씩 한 거야. 작년에 2채 했고 재작년에 4채 했어요. 회사 다닐 때랑 지금이랑 속도가 비슷해요. 그 이유가 이건 월세 쪽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난 확 는 적이 없다. 근데 확 는 적은 없지만 안 는 적은 없다. 부동산 경매로 투자를 늘려가는 이유가 선생님 첫 번째가 월세 현금흐름보다는 개발성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잘 알잖아요. 나는 그쪽으로 본 사람은 아니잖아요. 월세로 간다면 나는 오히려 외곽 쪽이 나랑은 이해관계가 잘 맞을 수 있겠지. 낙찰 받으세요 요즘도? 낙찰은 입찰은 꾸준히 하고 있어요. 근데 요새는 금리 높아서 그 갭이 많이 작지 않아요? 월세 마이너스 이자. 자, 봐봐요. 왜 그게 다를 수 있냐면요. 오히려 내가 경험했던 것들이 내 눈을 가리는 경우도 생길 수 있잖아요. 네.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내가 어쩌면 경험이 많다고 교육생분들, 최근에 이제 오신 분들의 사례를 그거 아니고 내가 맞아 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것 중에 하나가 어쩌면 선생님의 함정에 빠진 게 그거일 수도 있어요. 선생님은 안산 대표적으로 반지하를 갖고 있었잖아. 그때 당시에도 수익률이 되게 좋았을 거야. 월세 수익률에서는. 그 신뢰가 안 되면 낙찰 가격 정도가 생각이 날까? 8천 정도였던 것 같아요. 8,000대에 받아서 2,000에 40. 네. 8,000대에 받아서 대출을 한 80% 받고 2,000에 40으로 월세를 주면 지금은 안 돼요. 금리 때문에. 근데 그때는 아마 간당간당해 됐을 거야. 네. 왜냐면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금리가 쌌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 집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000에 70이야. 그러면 답이 나오죠. 금리가 높아도. 선생님 말씀하신 거에 답이 들어있다고 생각하는 게 금리가 올라간 것보다 월세가 더 올랐어요. 내가 아마 선생님 만났을 때쯤까지는 내가 갖고 있었던, 나도 뭐 알겠지만 다 막 허름한 집이잖아요. 그런 집들은 선생님 수업할 때쯤까지는 월세가 하나도 안 올랐어요. 내가 시작하고 6년, 7년까지는 하나도 안 올렸어. 근데 선생님 끝나고 나서 규제 터지고 한 1, 2년 전에 금리가 팡팡 올라가면서 나도 무서웠지. 선생님 안 무서웠어? 뭐 바로 영향 미친 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고정이어서. 네. 나는 변동도 많았잖아.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문자가 한 달에 한 번씩 1%씩 올라가는 거야. 끔찍하지. 근데 영향이 아예 없었다는 아니겠지만 덜 할 수 있었던 거는 금리 올라간 것보다 월세가 더 많이 올라서, 우리는 임대 기간이 보통 2년으로 계약을 하니까 내가 금리 바로 올랐다고 월세를 올리진 못하겠지만, 제가 처음으로, 원래는 나는 월세 안 올렸어요. 선생님도 내가 좋은 마음을 베풀어야지, 세입자한테 월세 안 올려야지 이런 마음이 있겠지만 선생님 삶의 큰 부분이 아니니까 좀 놔두는 것도 있잖아요. 네. 약간은 귀찮다 그런 면도 분명히 있잖아. 네. 나도 그런 면 때문에 어쩌면 사람들이 막 좋게 평가하는 것 뿐인 거지, 내가 뭐 좋은 마음으로 이분들을 위해서 조금 거리가 있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금리가 너무 올라가니까 세입자를 다 한 10만 원, 20만 원씩 올렸어요. 근데 안 나가요. 그래서 오히려 수익률이 전보다 더 좋아졌어요. 오래 갖고 가다 보니까. 분명히 선생님도 갖고 있는 거, 뭐 전세는 내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월세 같은 경우는 아까 단적으로 그 안산 반지하는 내가 정확히 아니까 공원 앞에 있고 그러지 않아? 맞아요. 바로 앞에? 거기 동네 좋은 데란 말이야. 그럼 거기는 70만 원 받을 수 있어요. 새로 받으신 분들은 그 월세 값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금리가 올라갔어도 수익률이 나오긴 해요. 그리고 아까 말 속에도 실마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낙찰가가 어쩌면 좀 낮아졌어요. 네. 1,000원 차이 나지네. 속상하긴 하지만 거기에서 우리는 항상 배워야 된다고 생각이 좀 들어서. 근데 이건 항상 똑같거든요. 요새 하는 사람들은 선생님 내가 갈 때마다 사람 많다 그래. 과거 한 5년 전하고 지금 분위기가 좀 다른 건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많아도 팍 올라가진 않아요. 경기 막 올라갈 때는 팍팍 올렸거든. 반지하도 막 이렇게 받았어요. 그러니까 만수동을 1,000만 원 갭으로 낙찰 받고 나서 군포가 그 다음에 했던 건데, 그거는 군포 반지하 그 최근에 그거야? 맞아요. 그거 네. 되게 좋은 반지하잖아. 맞아요. 그게 그거 이제 선생님이 받았구나. 빚을 갚내 만에 하고 있는 반지하고. 그거 되게 좋은 반지하잖아. 근데 그것도 저는 낮추고 낮춰서 이 가격에 받으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썼는데 2등보다 한 800만 원 차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보다 확실히 낙찰가가 많이 낮아진 것 같아요. 그런 거 내가 되게 좋아하는 거 알잖아. 네. 그거 월세 얼마? 월세로 생각을 안 하나? 아니요, 그거를 4천에 한 40 이렇게 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보증금 좀 낮추고 월세를 높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전 항상 그 정도 덩치는 1,000에 얼마로 좀 계산을 하는데, 그거랑 비슷한 게 오정동에, 군포보다 오정동이 떨어져요. 그게 2,000에 80에 나왔어. 시세가 감이 오죠. 네네. 그럼 못 받아도 2,000에 80은 받는다는 거야.
그때랑 월세 차이가 반지하가 많이 나요. 반지하도 많이 나. 뭐 아파트 이런 것도 월세가 많이 올랐겠지만 그럼 빌라도 많이 올랐어. 그러니까 하는 거지. 하나하나를 두세 개 한다고 생각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은 그 지역을 선정할 때 수도권 쪽이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네. 맞죠. 서울 붙어있는 수도권을 공략하고 싶어 하잖아요. 경기도를. 경기 남부. 그러면 경기 남부에 붙어있는 경기도를 좀 공략하고 싶다면은 내 목돈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수원은 옛날보다 인기가 많아진 것 같긴 한데 이번에 받은 뭐 군포나 안양 쪽이나 거기는 옛날부터 인기가 많았던 동네여서 싸게 사기는 쉽지는 않은데 방참이 커져서 뭐 불편한 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월세보다는 전세 쪽으로 아니면 반전세 생각도 있다고 하면은 결국에 그 말은 뭐냐면 아까 선생님 보증금 안에서 성남 거 받은 게 3,400에 얼마 받았다며. 그 3,400을 받은 이유가 세우선 변제권이어서 받은 거잖아. 맞아요. 그럼 임자돈 4,800에 얼마 받아야지 뭐. 네, 대출 갱신하면 그게 이제 새로 받는 거. 그러니까 네. 앞으로 투자하는 거에서는 만약 경기도 쪽이다 하면은 4,800에 뭐 40만 원, 30만 원 이렇게 받는 식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대출 비율이 줄어드는 거는 우리가 불편한 점은 맞는데 그럼 선생님 포지션으로 생각해 보면 보증금을 더 받을 수 있으니까 그거 맞춰서 하는 거지 뭐. 근데 30채 하시잖아요. 언제 확 늘었어요? 난 확 는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선생님하고 투자 성향이 달라서 그래요. 반지하를 똑같이 하니까 비슷해 보일지 몰라도 나도 선생님하고 비슷한 유형의 사람이었으면 해. 이럴 때 서울대에 묻어가야지. 근데 그 투자 성향은 좀 다른 것 같아. 나는 월세 쪽이고 선생님은 전세 비율이 뭐 현재도 전세 비율이 더 높잖아. 네. 근데 전세는 경험을 해봤지만 내 돈이 많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속도를 높일 수 있는 거지. 근데 월세 쪽도 해봤잖아. 근데 월세 쪽은 내 돈이 무조건 계속 들어가잖아. 내가 회사 다녔을 때 그렇게 소득이 높은 쪽도 아니었고 그러면 내가 확 늘릴 수가 있었을까? 그리고 대출을 받아봐서 알겠지만 대출을 순차적으로 10개를 한 달에 한 번씩 10개를 못 받잖아. 돈도 없지만 그 10개를 못 받아. 그 말은 뭐냐면 나는 12년 뭐 그 정도 됐는데 매년 한 3채, 4채씩 한 거야. 작년에 2채 했고 재작년에 4채 했어요. 난 회사 다닐 때랑 지금이랑 속도가 비슷해요. 그 이유가 이건 월세 쪽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난 확 는 적이 없다. 근데 확 는 적은 없지만 안 는 적은 없다. 약간 실망스러운 표정이. 아니. 잘 생각해 볼게. 그렇게 갭 투자하시는 분들 사실 시장에 되게 많아요. 확 늘어서 유명해진 사람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뭐 몇천 채까지 했던 사람들 지금 다 잡혀가고 그러고 있잖아. 그리고 이 세상 사람도 아니고 거기에 정점에 가 있는 사람들이 내가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걸 수도 있고 선생님도 잘 알겠지만 나는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자 기본적으로 그렇게 좋아하는 성향의 사람이 아니어서 또 부정적으로 얘기한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도 부자에 관심이 많잖아요. 선생님 아버님은 부자긴 하지만 근데 나는 부자는 갑자기 바뀌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얘가 갑자기 부자 됐구나 인식하는 것 뿐이지 그 사람은 과거 5년 10년 전에 뭔가를 꾸준히 하고 있던 사람들이 지금 부하게 돼서 갑자기 부자 된 것처럼 보이는 거라고 난 생각하거든요. 내 짧은 생각은 그래요. 그러면 오늘 선생님 과거 5년 동안 투자했던 경험을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또 같이 나눠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 저는 또 내일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작가 반지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강의 꾸준하게 하세요. 여보세요? 경쟁자가 많죠. 경쟁자가 많겠죠, 엄청. 네. 근데 나는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건 어쩌면 선생님한테 좀 배운 걸 수도 있어. 선생님 생각보다 남한테 관심 없잖아. 그렇죠. 나도 사실 좀 그래요. 노력을 또 해. 교육생분들도 막 수업하고 막 유명해진 사람들 많아요. 많지는 않지 뭐 조금 있는데 그러니까 그분들의 길인 거고 나는 나대로 길을 가면 되는 거지 뭐.